멀지 않은 과거, 돌연 알 수 없는 신대륙이 지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류가 처음 접한 생태계와 전자장비를 원천 차단하는 기이한 환경, 급속도로 바뀌는 기후와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은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미지의 섬을 탐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35년간 인류는 이 미지의 섬, 마그메를 탐사했지만 섬에 대해 밝혀진 건 아주 극소수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탐험가들이 섬을 탐험하고 있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働かないと食べていけないなんてのは人間が勝手に生み出した幻想だと思うんだ。 마그멜 조난구조대 인뇨화제로 돈만 받으면 시체가 됐든 사람 껍데기를 쓴 괴물이 됐든 어떻게든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이 세계관 몇 안 되는 스빈자란 녀석들입니다. 僕はもう長くは生きられません。僕が死んだら保険金がおります。それをあなたに。 꽤 유명한 스빈자지만 항상 돈이 없어 어린아이 보험금까지 낼름하려는 악덕한 인뇨. 하지만 이번 의뢰를 부탁한 소녀는 자신의 보험금을 보수로 내걸 정도로 마그멜에서 실종된 형을 찾는데 간절했습니다. お客さん行こうか。お兄さんを助けに。依頼に来たんでしょ。 그래도 목숨값까지 빼앗는 냉혈한은 아니기에 소년의 형이 마그멜에서 찾고 있는 에포나의 눈물을 보수로 구조 계약을 체결한 인뇨. 헬기를 타고 마그멜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만 외부의 기계는 마그멜에서 기동하지 않기에 깊숙이 들어가려면 결국 두 발로 가야 합니다. イオさん、誰かいます。助けて。 미지의 영역이기에 이렇게 생태계에 당한 인간들을 보는 것도 부지기수. 사람들이 마그멜에서 죽어가는 것을 대비해 국제사회에선 탐험가들을 위한 라이센스를 만들었고 이 라이센스를 이용하면 마그멜에 표류된 탐험가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兄さん。クリクス。 인뇨와 잠시 떨어진 틈에 형을 만난 크릭스. 같이 온 동료들이 모두 죽긴 했지만 가까스로 혼자 에포나의 눈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二人の死体だけじゃ足りなかった。 크릭스의 피를 흡수하자 꽃에서 열매를 맺는 에포나의 눈물. 이 열매는 형이 어떻게든 찾고 싶었던 만병통치약이었는데 あなたの病気を治すにはエポナの涙が必要なの。クリクス、治ったら一緒にマグメルに行こうな。 크릭스의 가족은 크릭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만병통치약이라 전해지는 에포나의 눈물을 찾아 마그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형뿐이었고 형은 모든 게 부족했다며 마그멜에서 죽은 부모님을 뒤로하고 다시 팀을 꾸려 마그멜로 진입. 에포나의 눈물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는 동생이 아니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에포나의 눈물에 홀려 그 과실을 탐한 채 시체 위에 피는 꽃이란 이명을 가진 식물에게 양분을 보급해줄 인간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イオさん、兄さんを助けてあげて。きっと何かに操られているんだ。 미쳐버린 형을 죽을 때까지 감싸는 크릭스. 크릭스는 형을 구해달란 마지막 부탁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やっと死んだ。 화가 난 인뇨의 구원이 시작됐고 형은 비약인 에포나의 눈물까지 먹고 파워업했지만 인뇨의 알 수 없는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楽さ。助けてやる。 슬프게 끝나버린 이번 임무. 하지만 마그멜에서 인간이 이성을 잃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것이었습니다. 食べたいです。ベストは半額。ま、現実的なところで30エスクで着地かな。ケチ。 오늘도 어김없는 거렁뱅이 라이프. 도시에선 오늘도 마그멜의 모험담으로 떠들썩했는데 이 베레나란 여성은 단신으로 마그멜을 탐험해 무려 8번이나 살아 돌아온 기적 같은 인재라고 합니다. 幾多の危険を乗り越え、数々の戦利品を持ち帰った彼女は、その収益のすべてを孤児院に寄付。 베레나의 선행에 관심이 생긴 채로 과거 고아였던 자신을 거둬준 인뇨가 생각나 몰래 머신을 이용해 베레나의 생활을 염탐하러 가는데 베레나는 세간에서 소개한 대로 고아들을 위해 노력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인뇨와 제로가 갖고 있는 괴상한 힘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힘은 구조력이라 불리며 이를 다루는 이들을 랩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상상하는 물체를 현실로 만들어내며 구조력으로 만들어낸 기계는 마그멜의 영향을 받지 않아 마그멜 안에서도 기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본디 마그멜이란 대륙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인데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극소수의 인간한테 발현되기 시작했고 세간에선 적당히 전설로 취급되고 있지만 인요와 제로는 그 능력을 이용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実は彼女と同行した他の支援者たちとも連絡が取れなくなった。 적당히 능력을 숨기고 빈자를 해온 덕에 또다시 들어온 엄청난 임무, 마그멜로 떠난 베레나와 그의 신도들을 찾는 막중한 임무였지만 인요는 어딘가 지피는 구석이 있는지 임무를 거절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밤에 혼자 마그멜로 향하는 인요. 제로는 인요의 속도 모르고 머신을 이용해 베레나를 찾아 나섰고 제로는 인요가 우려했던 사건과 마주했습니다. 고에게 팔리는 몬스터의 내장을 모으는 베레나, 같이 온 신도들은 몬스터에게 전멸했고 베레나는 이걸 팔면 고아온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더 많은 몬스터들을 자진해서 유인했습니다. ベレーナ様が死んでしまうなんて。ベレーナ様。違う、死んだんじゃない。ベレーナ様は神様になられたのだ。 뒤늦게 들려온 베레나의 사망 소식. 인요는 과거 마그멜에서 베레나의 기행을 마주한 적이 있었고 그녀의 기행을 제로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제로는 결국 진상을 마주했고 대자연 앞에선 선도 악도 없단 교훈은 어쩌면 제로를 조금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泣きましたよご主人。うん泣いたね。ご主人見てください。 요즘 부쩍 고양이 동영상에 빠져있는 제로. 사정상 못 키울 형편도 아니었지만 인요는 동물을 키우는 걸 반대했는데 그에겐 애완동물에 대한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よ僕がやる。 인요는 어린 시절 마그멜에 살며 슈인이란 남자 밑에서 렉터의 힘, 구조력을 수련했는데 슈인은 갈 곳 없는 인요를 구해준 구원자이자 인요의 스승이며 하나뿐인 친구. 마그멜에서의 삶은 위험천만했지만 슈인의 구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에 인요는 위태로운 마그멜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숲을 탐험하던 도중 인간의 시체 사이에서 뿔이 달린 귀여운 짐승을 발견했고 귀여움에 반해 짐승을 그대로 집에 데려온 인요. 슈인은 짐승을 키워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이 짐승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やめろタトやめろタト 토토와 함께 더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인요. 평소처럼 토토와 함께 숲을 거닐던 어느 날 덫에 걸린 탐험가를 발견했고 인요는 그 탐험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トト 탐험가의 피를 핥자 괴물같이 커진 토토. 토토는 흡혈함으로써 완전체가 되는 마그멜의 짐승. 슈인은 이 사실을 알고 토토가 흡혈을 못하게 계속 막고 있었지만 하필이면 슈인이 곁에 없을 때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토토를 죽여야 했던 인요. 슬프디 슬픈 기억은 모자의 배지와 인요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뒀고 수년이 흘렀지만 인요의 슬픔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ルカちゃんがいなくなっちゃったの。 때마침 들어온 소중한 친구를 찾는다는 의뢰. 보수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타인의 소중한 친구를 위해 의뢰를 수락한 인요였습니다. いいよ、誰この子。ああペットみたいなもんかな。 기깔나는 꿈과 함께 잠에서 깬 제로. 조수 같아 보이지만 제로는 인요의 아내를 꿈꾸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11살. いつあのようなアバズレがご主人に近づいてくるかわかりません。その前にゼロは大人のレディー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언젠가 요염있는 숙녀가 돼 인요를 노리는 적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제로였는데 제로가 이렇게 인요를 좋아하는 데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불과 수년 전 제로는 어떤 시설의 실험체였고
제로는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렉터를 만드는 실험체로 쓰이며 매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もしこの子に会ったらずっと守ってやってくれないか。 어느 날 슈이는 인요에게 사진의 소녀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이제 마그멜이 아닌 인간과 함께 살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인요 앞에서 사라졌는데, 이 부탁은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자 세빈자로서의 첫 단독 임무였습니다. ああもううるさく 인요는 마그멜 생명체에 숨어 소녀가 있단 연구소로 향했고 마침 구조력을 실험 중이던 제로를 만났습니다. 人を人として扱わないやつはもう人とは呼べないね。 렉터의 힘을 이용해 총 책임자를 흠씬 두들겨주고 멋지게 제로를 구한 인요. 이날부터 인요는 제로의 왕자님이자 제로의 새로운 주인님이 됐습니다. 인요가 일로 자리를 비운 틈에 제로에게 접근한 전 연구소장 버튼. 어린아이를 실험체로 사용할 정도로 연구에 미쳐있던 그의 광기는 인요에게 두들겨 맞은 후 연구가 아닌 복수를 불태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모든 실험체를 동원해 인요와 제로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何か勘違いしているようだね。お前の主はアングラーの陰陽ではない。この私だよ。 제로를 다시 실험실로 데려가려는 버튼. 제로도 어느 정도 성장한 렉터이기에 버튼에게 저항하려 했지만 제로에겐 버튼의 실험이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에 충분히 버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본능적인 굴복은 제로를 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4年ぶりだね、陰陽。私のことは覚えているかね。 버튼은 화려하게 복수에 막을 올리려고 했고 직접 제작한 인간 폭탄을 인요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요가 이 정도로 끝날 리 없을 터 인요는 거리낌 없이 과거 제로와 만났던 버튼의 연구소로 향했고 버튼 역시 제로와 수족들을 데리고 연구소에서 리벤지 매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早く来い、陰陽。ここがお前の墓場だ。 나룻배 하나로 연구소에 들어온 인요. 이번에도 역시 수많은 인간 폭탄이 인요를 막아섰고 버튼은 인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 정도는 손쉽게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まあこれぐらいで型がつく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がね。 힘 빠진 렉터 정도야 혼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당당하게 인요 앞에 나타난 버튼. 인요는 노렸다는 듯이 버튼에게 덤볐지만 버튼은 순식간에 검을 소환해 인요를 찔렀습니다. 私も力あるものになったんだよ。ラクターにね。 버튼이 행했던 실험은 일반인인 자신을 렉터로 만드는 실험. 각성시킨 렉터들에게 강제로 구조력을 주입받았고 생사가 불분명한 실험이었지만 복수의 눈이 먼 실험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そろそろ終わりにしようか。しかしこれではすぐに死んでしまうな。 복수의 단맛을 야무지게 즐기려는 버튼. 더 저항하면 제로의 목에 채운 폭탄을 기폭시킨다고 협박까지 하며 인정사정 없이 인요를 두들겼지만 그냥 맞고만 있을 인요가 아니었고 맞는 사이에 수류탄을 던져 제로가 있는 실험실에 방음 유리를 폭파. 드디어 인요의 목소리를 제로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聞こえるかゼロ。思い出すんだ。二人の出会いを。 인요와 제로의 첫 만남이자 실험체 넘버 제로5가 제로로 다시 탄생한 날, 제로는 인요의 목소리로 버튼이 새긴 트라우마를 떨쳐냈고 버튼에게 크게 한 방 먹여준 뒤 인요를 구해냈습니다. 실험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버튼은 엘들링에 나올 법한 괴물로 변했고 괴물 같은 크기의 구조력은 인요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부활 플래그를 기가 막히게 세운 버튼. 인요와 제로의 협동으로 버튼은 실험실과 함께 완전히 복사했고 이로써 제로는 자신의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ああ到着。疲れた。ご主人ダメですよ
こんなところで座り込んじゃ。ご主人。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온 인요와 제로. 가진 돈은 없고 집은 쑥대밭이 됐지만 수많은 조난자들이 이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기에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리뷰 군청의 마그멜이었습니다. 설정만 들어보면 메이드 인 어비스가 생각나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어하지도 않은 상당히 라이트한 작품입니다. 구성은 대체로 조난자 에피소드를 옴니버스로 진행하며 매화 궁지에 몰린 인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인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크게 느꼈던 건 대자연 앞에선 인간의 선과 악도, 생과 사도 그저 인간이 만든 작은 울타리일 뿐이다라는 것과 그런 작은 인간이 대자연에 낙오됐을 때 한없이 추한 짐승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사건들이 상당히 가볍게 진행되며 주인공인 인연은 매일 나른하고 애실애실 웃기만 하지만 오히려 이런 캐릭터 구성 덕에 마그멜에 취해 인간임을 포기해가는 인물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신념을 밀어붙였다면 이 또한 선과 악으로 정해졌을 테니까요. 마그멜은 미지의 대륙이며 이곳은 인간의 사고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말 잘 투영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작은 중국의 스빈지국이라는 코믹스이며 소년점프에서 정식으로 수입해 애니화까지 오게 된 상당히 대단한 작품입니다. 2019년에 1부가 완결됐는데 빨리 2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년점프 앱에서 거의 대부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